바다는 고요했다. 그러나 끝없는 인간들의 탐욕과 같이 밀리고 쓸리며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넓고 깊은 바다 위 일본 해상 저희대 제1호의 대군을 지휘하는 하네다 제독은 망연자실하며 바라만 보고 있다. 작전 지역인 마라도 남쪽 제7광구 지대에 도착한 지는 이미 20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유조선, 군수지원함도 같이 왔지만 수십 척의 함대를 이대로 파도 위에서 머물게만 하기에는 시간의 압박이 밀려왔다. 그러나 막강한데 일본 해상 저희대를 쉽게 기동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적 함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작전권이나 함대함 공격 수단이 극도로 빈약하였다. 그리고 앞에 당당히 포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66기동 함대는 과거 10년 전에 보아왔던 그 전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력적으로 보였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 한 척,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한 척, 천지급 군수지원함 한 척으로 이루어진 저 한국의 해군 함대는 한국기를 휘장하고 하네다 제독의 호위전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기동함대가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는 함대함, 잠대함 미사일만 수백 발에 이른다. 그 생각만 하면 하네다 제독은 서늘함마저 느꼈다. 그리고 좌측 10km 영해에서 죽을 자들을 기다리는 까마귀 떼와 같은 중국의 수십 척의 구축함들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이지스 데드 카피 버전의 05 구축함 등의 전력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한국 해군과 전투 상황이 발생한다며 저 대륙의 까마귀 떼들이 언제 날아오를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로의 진입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함대 전력이었다. 뒤에 상륙함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때, 아니 지금도 아시아 최고의 해상 전력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함대가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 너무 비통하였다. 이런 상황은 10년 전에 시작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망원경만 보던 하네다 제독은 끝없는 바다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심정에 한탄만 할 뿐이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성공적으로 방해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섰다. 여당 야당 의원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한국 국회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그저 심드렁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대선이 내년이었기 잠룡들에게는 이런 상황은 좋지 않았다. 대통령은 당당하며 단호하게 국회 연설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독도 침공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먼저 제주도 남쪽 영해 무역로를 무단 점유한 일본의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진행할 것이며 이에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시 서서 기립박수를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일본 도쿄 상원의회에서도 스가 총리가 대국회 연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대한 탈환 작전을 진행하던 중 한국군의 기습적 선제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자위권에 심각한 위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일본의 모든 자위대는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응징과 자위권 발동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와는 달리 기자들을 뒤로 조용히 국회를 빠져나가는 스가 총리였다. 부산의 조용한 한 해안가에서 현무포대에서 목표를 알 수 없는 현무사 미사일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다. 현무사는 북한의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 주요 지휘소 등 북한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된 탄도미사일로서 최대 사거리 800km, 최대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의 비밀 전략 자산이었다. 하나둘씩 차례로 날아가는 수십 발의 현무 미사일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대일본 벼락 작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국방부로부터 긴급 암호 명령을 받은 제주도 제3함대는 함대함 공격 태세에 돌입하였다. 제3함대 이국준 제독의 명령에 따라 광개토급 구축함과 신형 호위함에서 한국의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날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일본 함에서 시작된 전격적인 해성 함대함 미사일들은 각 30셀의 수직 발사기를 탑재한 신형 호위함, 바닷속 안창호함에서도 수십 발 그리고 약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이 바다 위를 날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한국군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에 맞추어진 함조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기 공격을 진행해 나갔다. 부산과 진해에서도 지어놓은 구축함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들이 바다의 바람을 가르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어도 남쪽 공해에 머물고 있었던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제1호위 대군의 레이더들에서도 요란한 경보들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하네다 제독은 잠시 졸고 있던 중 비상경고음에 지휘소에서 레이더를 바라보았다. 총 123발의 함대함 미사일이 해상 30km에서 마하 3의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방공 호위함도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저공으로 고공에서 날아오는 수백 기의 해성 미사일들은 카타3의 이제자키 콩고급 구축함 그리고 기아민 이즈모, 경함모까지 바다로 처참히 수장시켰다. 간 쏟아지는 미사일 폭풍우는 그렇게 일본이 자랑하는 호위대군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대마도의 레이더 기지에도 이상한 경보음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이더에 보이지 않았던 무수한 것들이 분석되어 나타나었다. 그리고 죽음의 소리가 사방으로 퍼졌다. 그것이 주요 레이더 기지들의 마지막이었다. 해상 전투가 시작된 곳을 돌아 대마도의 북쪽 연안을 향해 10여 척의 수송함, 호위함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독도함 그리고 천왕봉함, 거대한 상륙 지원함들이 수평선에서 한동안 머무르며 교수의 차이를 기다렸다. 그리고 일명 벼락작전의 암호문이 지휘소에 전송되었다. 30분 후 대마도 북쪽의 수평선에서는 해병 1사단 1상륙연대가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수십 대와 10여 기의 코브라 헬기의 어머 아래 해안으로 신속히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대마도의 첫 발을 내디딘 박준 대위는 무전을 날렸다. 벼락 상륙 이상무. 드디어 범들이 바다를 건너는 순간이었다.